안녕하세요. 변호사 이명숙입니다. 오늘 또 이기용 관장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나우리아트센터 관장 이기원입니다. 관장님 네, 사시면서 각서 써본 적 있으세요? 다행히 아직은 없습니다. 학교 다닐 때도 뭐 장난으로 써본 적은 있죠. 그쵸. 네, 장난으로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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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죠. 네. 이 학교 다닐 때 선생님에게 아니면 부모님에게 네. 뜯지 않겠습니다. 숙제하겠습니다. 싸우지 음, 않겠습니다. 음, 뭐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다라는 내용 각서 많이 쓰거든요. 쓰죠. 데이트할 때 연인 간에도 쓰고요. 그렇죠. 그리고 또 결혼하고 나면 부부 간에도 싸우고 나서 맞습니다. 쓰곤 하죠. 음. 각서 효력이 어떻게 될 건지 궁금하지 저도 않으세요? 궁금합니다, 사실. 네. 네. 네, 변호사님, 그러면 구두 계약도 계약이기 때문에 이걸 어기면 위약금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쵸. 구두계약도 계약이고 효력이 있으니까요. 그렇죠. 네. 이거 말로 하고 그걸 글로 써도 이것도 효력이 있는 거 아닌가요? 그쵸. 뭐 각서 종류 아주 많아요. 네. 이행각서 있죠. 지불각서 있죠. 포기각서 있죠. 오, 네. 회사에 따라서 보안각서 쓰는 경우들도 네, 있어요. 네. 근데 제3자들 간에 아니면 회사와 관련해서 쓰는 각서들은 대부분 법적인 효력이 있죠. 아, 그러긴 한데 그렇군요. 각서 종류에 따라 또 도의적인 책임만 있는 그런 네. 각서들도 있긴 합니다. 각서가 그렇게 종류가 많은지도 잘 몰랐네요. 이제 알게 됐네요. 네, 근데 부부들 간에도 이렇게 각서를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쵸. 바람 피지 않겠다, 술 먹고 늦게 들어오지 않겠다, 12시 전에 들어오겠다. 때리지 않겠다, 아이들 목욕시켜 공부 숙제 내가 다 하겠다. 어기면 재산 다 주겠다. 네. 근데 이런 것들도 과연 효력이 있는 걸까요? 글쎄요, 언제 어떻게 썼냐에 따라 다른 거죠. 근데 저 소송하면은 각서 너무너무 많이 갖고 옵니다. 각서 없이 오는 부부들이 오히려 드물다 싶을 만큼요. 많이 갖고 오는 분은 저는 라면 박스로 한 박스 각서를 아이고야. 가지고 오신 70대 어머님을 만난 적도 네, 있어요. 네. 그렇게 각서 많이 갖고는 오지만 사실 부부지간에 쓰는 거는 심리적인 위안에 불과하지 법적인 효력은 없습니다. 아, 대부분 그래요. 무효죠. 일단 공증을 받으면 부부간의 각서라도 효력이 생기지 않을까요? 흔히들 그렇게 말씀하세요. 음, 근데 아무리 공정을 받더라도 효력이 없는 각서에 대해서 공증이 아니라 뭘 하더라도 효력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각서라는 게 부부지간에 특히 재산과 관련된 각서는 이혼을 할 때 이혼을 전제로 서로 재산을 어떻게 나누겠다라고 해야만 효력이 있는 건데 이혼하기 전에 일상적으로 살면서 이혼한다면 재산을 이렇게 나누겠다라는 내용의 각서는 다가오지도 않은 이래를 전제로 한 각서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효력이 없죠. 변호사님, 그럼 이혼을 하기 전에 쓴 각서는 뭐 어떻게 하든 효력이 없는 건가요? 재산에 대한 내용은 효력이 없다고 봐야 됩니다. 네. 그러긴 한데 내가 한 번만 더 외도를 하면, 한 번만 더 때리면, 한 번만 더 12시 넘어 들어오면 네. 이런 내용을 전제로 그러면 이렇게 재산을 어떻게 하겠다라고 썼다면 그 앞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외도했다, 때렸다, 12시 넘어 들어왔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잖아요. 네. 그 부분은 법적으로 효력이 있죠. 그러니까 아. 혼인 파탄 사유가 될 수 있거나 이혼 네. 사유 네. 아니면 위자료 주라는 데 참작이 되죠. 네. 근데 그렇게 되면은 남자분들이 흔히 하는 내용이 뭐게요? 나 술 먹고 갖고 정신없이 썼다. 사인만 했다. 불러주는 대로 썼다. 그렇죠. A4 용지 갖고 와서 그대로 따라 적으라 그래갖고 적었다. 모르고 썼다. 예, 사인만 했다. 뭐 등등 그렇죠.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사실 그게 맞다면 그 상황이 맞다면 그러한 혼인 파탄 사유와 관련된 위자료와 관련된 내용도 인정이 안 되죠. 외도했다, 때렸다 인정 안 될 수 있는 거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상황이 어떠냐에 따라서 각서 쓰려면 네. 효과 있게 쓰려면 네. 녹음해야죠. 녹음. 이게 불러주는 대로 쓴 건지 네, 실제로 내가 써줄게 그러고서 써준 건지 오, 녹음은 빼박이네요. 그렇죠. 녹음하면서 각서를 써라. 그러면 네. 혼인 파탄 사유나 위자료 사유로 참작될 수 있다라는 아. 거 알려드리고 네, 싶습니다. 네, 네, 네. 이 각서와 관련해서 대법원에서 일정한 기준을 제시한 판례가 하나 있어서 관심이 있는데요. 그 전까지는 다들 재산분할 포기 각서 전부 다 네. 무효라고 했었거든요. 네. 근데 일정한 경우에는 효력이 있다라고 인정해 준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그때는 그건 왜 인정이 됐죠? 재산을 포기하려면은 이혼을 하겠다라는 걸 전제로 각서를 써야 되는 거예요. 네, 네. 그러면 이혼을 전제로 해서 각서를 썼고 네. 그리고 재산이 뭐뭐가 있다를 다 명시를 하고 네. 그 재산의 가치가 얼마다. 그리고 나의 기여도는 얼마고 당신의 기여도는 얼마다. 그래서 내가
얼마를 가지고 부동산은 뭘 가지겠다. 네. 이런 내용으로 거의 판결에 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오. 각서를 썼다면 효력이 있다라는 네. 게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아, 그럼 구체적이라고 하는 게 중요한 거겠네요. 그럼요. 구체적으로 판결에 준해서 제대로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게 네. 그렇게 한다면 효력이 있다. 네. 그렇지 않고 일반적으로 재산 다 포기하겠다. 뭐 재산 중에 내가 아파트 한 채만 갖겠다. 네. 이런 내용의 각서라면은 네. 법원에서는 그것은 이혼을 전제로 한 것도 아니고 네. 그냥 살면서 쓴 거기 때문에 효력이 없다라는 게 일반적인 입장입니다. 네, 오늘 재산 포기 각서에 대한 재미있고 새로운 정보를 많이 알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모든 재산 분할 포기 각서에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경우에 따라 효력이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다는 것 말씀드렸는데요. 각서 쓰는 거 신중히 쓰셔야 되고요. 각서 쓴 후 아니면 이혼하기 전에 꼭 전문가와 함께 각서 효력에 대해서 상담해 보시기를 권하고 싶습니다. 언제? Now? 누구와? 리 변호사가 있는 나우에서 만나요.